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점차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미국 워싱턴에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미국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가 6개월 남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야심을 다시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낙연의 헛된 꿈. 이낙연 전 대표는 올해 71세입니다. 4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75세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존경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74세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DJ가 74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75세 이낙연 대통령도 왜 불가능한가? 이런 식의 생각을 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3번에 명기한 대로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지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재명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벼랑 끝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 불안합니다. 왜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낡은 거목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은 젊고 빠릿빠릿한 차세대 지도자를 찾아서 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과반수 정당을 차지하고 기세를 몰아서 대통령 권력을 가져올 건가를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떤 카드를 내세워야,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이런 카드에 맞설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해답은 75세의 이낙연이 아닙니다. 젊고 빠릿빠릿하고 차세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차기 대권 후보, 그런 쪽으로 민주당이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바람의 세대교체를 하게 된다면 민심이 민주당을 주목할 것이고, 이낙연이 없고 젊은 차세대 지도자가 간판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새로운 바람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낙연은 낡은 레코드를 반복해서 틀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보낸 메시지의 핵심이, 첫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낡아빠진 햇볕 정책 옹호입니다. 이럴 일이 아니다. 지도자라면 군사적 긴장을 낮추면서 평화정착과 민족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한 정상은 핵무기까지 거론했다. 걱정된다. 전쟁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한다. 그것도 남북한 정상이 거칠게 주고받는다.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안보는 큰 소리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은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초선, 재선, 3선 의원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얼마나 더 키워주었고 한반도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망쳐놨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만약에 미루나무를 자를 때 북한군이 다시 도발을 하면 개성을 지나 연백평야까지 진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유감의 뜻을,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이 없습니다. 김정은 같은 미친 개 정권에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게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 사고에 관해서는 유가족들이 적절한 위로를 받지 않는다고 선동을 해댔습니다. 팩트에도 틀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지금도 이태원에는 시민 분향소라는 이름으로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고 유가족들은 마음 놓고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와 사회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민심은 싸늘해졌고 충분한 국민이 애도와 위로를 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냐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상당한 민심입니다. 이낙연은 이태원을 선동을 해서 제2의 세월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태와 지나간 옛 노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변영윤 진보학파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죠. 변영윤 교수가 사망한 문제를 놓고 일찍이 소득 재분배 개념을 도입한 국내 진보 경제학의 선구자임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름대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일종의 문재인의 소주성을 옹호하고 기업 성장을 떠받치고 민노총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애들러 비판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영윤 진보파 경제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들의 학파라고 불려졌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등 문재인이 등용을 했던 진보파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서 소주성과 이념에 사로잡힌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를 망쳐놨습니다. 변영윤을 애도할 게 아니라 변영윤과 그의 일파들이 대한민국에 끼쳐놓은 훼손과 손해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훈 구속에 대해서도 서훈 전 원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른 이름으로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의 간땡이만 키워놓은 잘못된 햇볕 정책, 과거의 유산에 함몰돼서 와싱턴에서 태평양 너머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구태의연합니다. 75세 대통령을 꿈꾸는지 모르지만 헛된 꿈이고 이낙연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